이번 시간에는 가치 있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가치가 있다 없다, 또 어느 것이 가치 있는 삶이다, 나는 그런 생각이 아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곰곰이 한번 요목요목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겠죠. 그런데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냐, 그렇게 물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먼저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좀 다르다 이 말이지. 다르다. 그래서 개미가 한 삶을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거나, 또 사람이 태어나서 개미처럼 일하다가 죽는 거나 뭐가 다르냐 이 말이야. 뭐가 달라. 먹고 살고 일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이건 똑같다 이 말이야. 똑같아. 단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분명히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과연 그러면 먼저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이 뭐냐 이 말이야. 뭐냐.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고 또 동물은 동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인간과 동물이 다른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과연 인간과 동물이 뭐가 다르냐? 제가 봐서는 인간이 동물과 비교해 보면 여러 가지가 동물보다 못합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이 포인트라고 있어요. 포인트. 그 외국에서 수입한 개죠. 점이 알록달록하고, 이 포인트라고 하는 개는 사냥개입니다. 사냥개 중에서는 최고죠, 원래가. 그래가지고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은 산에 데리고 가서 꽁도 잡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산에 가서 사냥을 딱 하면은 사람이 총을 딱 겨누어 가지고 꽁을 딱 맞추면은 꽁이 똑 떨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 떨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날개죽지만 맞아가지고 삑 맞아가지고 이렇게 날아가다가 한 1km 정도 이래 떨어진다. 또는 한 1000m, 2000m에서 떨어진다. 그러면 사람은 그걸 잘 못 찾아요. 사람은. 그러나 이 포인트란 놈은 냄새의 맹수예요. 한 4km까지는 자기가 지나온 그 과정에 냄새라서 다 압니다. 그래가지고 떨어진 꽁을 갖다가 냄새 이래가지고 싹싹싹싹싹 가서 딱 물으다가 주인님 여기 있어이다 딱 갖다 바쳐요. 그러나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은 10명이서 그냥 반나절을 찾아도 못 찾는다고요. 분명히 포인트보다 못하죠. 인간은 포인트보다 냄새를 못 맡습니다. 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쓰죠. 만물의 영장이다. 이거는 사전을 찾아보면은 동물 중에서 우두머리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인간은 동물 중에서 우두머리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만물을 다 지배합니다. 산에 있는 나무도 베다가 잘 다듬어서 탁자도 만들고, 그렇죠? 또 예를 들어서 광물도 키우다가 마이크도 만들고, 또 동물도 먹고 싶으면 뭐 오만 것 다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돼지다, 소다, 닥치는 대로 다 먹어. 그냥 식물이건 동물이건. 그래서 유명한 잡식 동물이야. 그러나 일반 동물들은 그렇게 못 먹습니다. 토끼 같은 녀석들은 풀이나 채소나 이런 것밖에 못 뜯어먹어요. 그러나 이제 호랑이나 사자 같은 녀석들은 또 이제 이 육식밖에 못합니다. 여우도 잡아먹고, 그렇죠? 살쾡이도 잡아먹고. 그렇지만은 이 인간이라고 하는 그 동물은 많은 모든 것을 다 먹어 그냥.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명한 잡식 동물이야.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우두머리다. 우두머리. 그런데 이 우두머리인 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도 동물보다 못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냄새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 한 가지 동물하고 비교해보면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동물,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돼지라든지 또는 소라든지 모두 한번 보세요.
부모한테 금방 태어나자마자 눈도 안 떠가지고 그냥 이래가지고 젖도 쭉쭉쭉 빨아먹고 막 뿔뿔뿔뿔 끓어서서 이렇게 당깁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은 그러지를 못해요. 태어나서 6개월 동안은 이래가지고 딱 들어 누워가지고 꿈쩍도 못하고 울죠. 그러면 젖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8개월 정도 돼야 이제 이래가지고 엎쳐가지고는 나 좀 퍼복 우퍼복 한번 그려볼까? 이래가지고 나 좀 퍼복 우퍼복 8개월 돼야 그냥 이제 움직인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1년 돼야 겨우 돌잔치를 합니다. 그러면 돌잔치를 하면 우리가 식구도 이래 모아놓고 또는 친척이나 친구들 모셔놓고 그래가지고 상에다가 이래 실꾸리도 갖다 놓고 노트도 하나 갖다 놓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다른 연필도 갖다 놓고 돈도 갖다 놓고 그래가지고 이 돌이 된 애기를 이만큼 떼어다 놓고 저기서 박수를 칩니다. 얘야 이거 짚어봐라. 그러면 이 돌잔치하는 아기가 삐딱삐딱 걷다가 못 걸어가. 그래가지고 그냥 쿵 넘어져가지고 뻘뻘뻘뻘뻘 기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돈 짚으면 야 이 녀석 이거 앞으로 부자 될 모양이다. 또 실꾸리를 집었다. 그러면 이 녀석 이거 앞으로 목숨이 길 모양이다. 또 어쩌다가 연필을 집었다. 이야, 이 녀석은 이건 앞으로 공부, 되게 잘하겠다. 그래가지고 좋아합니다. 1년 돼가지고 겨우 인간은 삐떡삐떡 걷는다, 이 말이야. 뭐가 동물보다 낫습니다. 하나도 나은 게 없어요. 모든 것을 비교해보면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게 뭐냐, 이 말이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가 다릅니까? 바로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것은 이 머리를 하늘로 두고 있다는 사실. 이게 다릅니다. 바로 직립원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돼지나 동물이나 이런 것은 평소에 머리를 하늘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까마까치도 마찬가지야. 평소에 이 머리가 벽을 향합니다. 벽. 꿀꿀꿀꿀. 삐약삐약삐약. 짝짝짝짝. 항상 머리를 벽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머리를 하늘로 둘 때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동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도 머리를 하늘로 두고 있을 때는 인간적인 삶이지만은 바로 동물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처녀 총각이 사랑을 하고 어쩌다가 결혼을 해서 그래가지고 신혼여행이나 가봐. 그럼 사람은 남녀가 잘 때 돼야 서로 사랑할 때는 바로 동물처럼 침대에 누워서 이 머리가 벽을 딱 향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어떻게 보면 참 우스운 말이지만은 그럴 때는 인간이 사랑구실을 못하는 거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또 어쩌다가 차를 몰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다쳤어. 그럼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럼 그때 또 사랑구실을 못해. 그럼 또 침대에 딱 누워가지고 이 머리가 동물처럼 딱 벽을 향합니다. 그래서 바로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머리를 하늘로 두고 있는 것이다. 머리를 하늘로 두고 있는 것은 뭐냐 이 말. 바로 생각하는 동물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절대로 기분 나쁘게 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분 좋게 해야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동물하고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시골에 살아. 시골에 언제 중학교 1학년 때 이 서울에 한번 올라왔어. 형님 댁을 찾아가지고. 그래 아버지하고 같이 왔는데 예를 들어서 봉천동에 왔어. 그러면 옛날에 봉천동 같은 데는 이 판자촌이 많았어요. 판자촌. 그래가지고 아버지 따라서 갔으니까 뭐 알기야 알지. 그런데 이제 대학을 시험 치러 딱 고등학교 3학년 때 다시 올라오는데 이 주위까지 찾아왔는데 모르겠는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자기 동생 정도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아이 조카들이 이래가 쭉 이래 놀고 있어.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은 열마 홍길동 집 어디야? 그래봐. 그러면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 않고 말을 한 거야. 그러면 그 어리지만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몰라요. 알아도 모른다고 그럽니다. 바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보통 사람은 그렇지 않죠. 여기 와서 형님 집을 찾아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 보니까 자기 이 홍길동이 같은 자기 조카 또래가 초등학교 1학년이 놀고 있어. 잠깐만 너 보자. 저요? 그래 이리 와봐. 너 머리를 싹 쓰다듬어 주면서 너 참 이쁘게 생겼다. 뭘요? 너 공부도 참 잘하겠네. 뭘요? 기분이 좋다 이 말이야. 그러면
미안하지만 너 혹시 너 또래 되는데 홍길동 집 아나? 우리 친구인데요. 그래? 집 좀 알아켜 줄래? 그래요. 나만 따라와요. 그래. 여기가 홍길동 집입니다. 아주 잘 가르쳐 줍니다. 말을 하나 묻고 말하는 데 있어서도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할 수도 있고 기분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동물과 다른 것은 항상 한마디의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한 번쯤 저 사람이 기분 나쁠까 안 나쁠까를 생각해보고 말하라. 그것이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생활할 때 반드시 남의 마음이 어떻게 생각될 것인가, 기분 나쁠 것인가, 안 나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보고 그래 말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바로 그것이 동물과 다른 것이다.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삶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이거죠. 근데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삶의 가치를 그 과정에다가 두고 있습니다. 자, 똑같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긴 가는데 내가 어떠한 저 목표가 있는데 저 목표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여튼 저 목표에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에 어떤 사람은 그 목표를 두고 가되 거기에 못 가더라도 그 과정이 충실하고 정확하고 올바랐느냐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를 한다고 할 때 어떤 후보나 어떤 주위의 선거요원들은 또 선거법을 어기든지 말든지 죽자 사자해서 넘을 헐뜯든지 말든지 못된 짓거리를 하든지 말든지 당선만 된다. 되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목표만 가면 그만이다. 그 과정을 어떻든 간에 목표만 이루면 된다.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에는 그렇지 않다. 설령 목표가 적이지만은 저 과정을 내가 거기에 도달하지는 못할지라도 이 과정을 충실하게 선거법을 어기지 아니하고 돈을 많이 쓰지 아니하고 그 가는 과정이 정확하고 진실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목표에 무조건 꼬린하는 것보다는 반드시 그 과정을 충실하고 가고 그 과정이 올바른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이 생을 멋지게 살고 올바른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진리냐 아니냐 진리냐 비진리냐 이걸 또 거기에다가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는 어떤 사람은 이제 이 비행기가 추락이 됐다면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추락이 돼서 사람이 다 죽어가 그러면 일부는 죽고 일부는 살았어요. 근데 어떤 저 사람에게 분명히 헌혈을 해서 또한 피가 부족하기 때문에 피를 제공을 해야 그 사람이 생명을 부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신은 말끔해가지고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죠. 나는 너무 피를 절대 받지 않는다. 그러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어도 좋다. 나는 이것이 정의요 진리라고 주장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 종교인은 바로 그것을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바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은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가치가 다른 생각의 방향이 다른 그런 신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내가 어느 것이 옳다. 그것을 내가 판단을 못 내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이해를 해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은 정이다, 불이다, 을이다, 아니다. 이것을 따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독재정권 시절에는 한참 학생들이 데모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데모를 하다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내 자식이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직장을 얻어서 거기에서 평화롭고 참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데 학교 보내놓으니까 데모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권에 반대 투쟁을 하다가 체류탄에 맞아서 죽고 경찰한테 맞아서 죽고 어쩌다가 죽어봐. 그 부모는 그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이 생각할 때는 자, 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이런 독재 정권한테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난 죽어도 좋다. 그래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대물을 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과연 어떤 것이 좋느냐? 이런 것은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고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바로 학생은 대의적인 명분으로 한 일이고 그러나 그 부모가 가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하 이 녀석아 네가 데모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서로 바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또 그 삶의 가치를 명분에 두는 사람이 있어요. 명분. 이야 내가 옛날에 그래도 이 양반인데 말이야 내가 아무리 산적인 이놈한테 내가 잡혀가지고 끌려왔지만은 적어도 내가 양반인데 네 백정 네 밑에 내가 무릎을 꿇어 난 죽어도 못 꿇겠다 이 말이야. 과연 그 백정이 무릎을 꿇으면 내가 살려주고 무릎을 꿇지 않으면 죽인다고 할 때 과연 어떤 것이 옳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꿇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명분만 소중하게 생각하고 죽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는 바로 명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우선 살자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고집일 수도 있고 바로 사람의 가치와 명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그 부의 목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을 많이 가지고 돈만 벌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권력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명예를 존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부를 존중한다. 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돈으로 다 살 수 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죠. 제가 볼 때는 돈으로 절대 살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결국은 이 재산을 모아봐야 다 가져가지도 못하고 빈손으로 갈 텐데 어쨌든 돈만 많으면 최고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나 이제 부를 축적을 하더라도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축적하는 것. 그것은 존경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치 권력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 정경유착을 해서 부정축제를 해서 돈을 많이 모았답니다.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축적이죠. 그러나 기업가들이 또는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제품을 개발하고 수출을 하고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돈을 많이 부른 사람은 마땅히 존경받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정치 권력자들 또는 기업들이 돈을 벌어도 그 돈이 있고 재산이 있는 사람을 욕합니다. 손가락질하고. 너희 놈들 나쁜 짓 해가지고 저 돈 벌었지 않았느냐. 정경유착이나 해가지고 돈 벌었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부를 축적하지 않았다는 것이 서민의 의식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존경받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미국이나 선진국가만 해도 이 돈을 버는데도 철두철미하게 세금이 충육됩니다. 그래서 그 선진국에 가면은 세금을 많이 낸 사람, 어떻게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세금을 많이 내고 부자가 된 사람, 이런 사람은 그것을 능력으로 인정하고 바로 그런 사람을 존경하고 바로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자는 오히려 욕을 먹는다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산을 축적하고 이 돈을 벌더라도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버는 것, 이런 사회가 정착되고 바로 그런 사람도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보면은 옛날에 그 외정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이 외정시대 때라고 하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그 식민지 했을 때 그런 시절의 이야기인데 그 평양에 백선행 선생님이라고 있었어요. 그 백선행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여자였는데 16살 된 가부입니다. 그때만 해도 이 조언을 했기 때문에 일찍 결혼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백선행 여자 선생님 바로 여가부 16살이지만은 평생을 돈을 모았어. 어떤 철학을 가지고 돈을 모았느냐. 입기 싫은 옷 입고 하기 싫은 일 하고 먹기 싫은 음식 먹고 그러면서 돈을 모았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들은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데 이
16살 가부인 백선행 여사는 바로 그러질 않았어. 먹기 싫은 음식 먹고 하기 싫은 일만 골라서 하고 남이 버리고 입기 싫은 옷만 입어가면서 돈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16살 된 여자요 가부지만은 심지어 너무 집에 가서 똥물도 푸졌어. 똥물도. 그래가지고 전부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쓰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일하러 가면 새참 주니까 밥 얻어 먹어. 또 일 마치고 가면은 저녁 대접해 밥 먹고. 그러니까 돈 들어갈 데가 없어요. 자기 아들도 없어. 그래서 평생을 그런 식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그때가 마침 일본 놈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식민지 국가였기 때문에 참 우리나라 이 어린 아이들은 학교도 못 가고 배울 수도 없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독립운동가들이 한때는 왔었어요. 백선생 선생님, 우리도 모두 깨우치고 국민이 지식이 들어야 일본 놈과 싸울 수도 있고 경쟁할 수가 있는데 제발 돈을 좀 기부해 주시죠. 그런 식으로 이 백선생 선생이 돈을 모았기 때문에 그 평양에서 자기가 1시간을 걸어가도 전부 자기 땅이었어요. 그러나 그 독립운동가나 지도자가 와가지고 백선생 선생님 우리가 학교를 하나 지어야 되겠는데요. 그럴 때는 금방 돈을 써버렸습니다. 그래, 논열마지기 떼줄 테니까 이거 팔아서 당신이 알아서 학교 지으십시오. 그런 좋은 일에는 허심탄회하게 도와줬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또는 어떤 목사님이 찾아와서 공회당을 하나 지어야 되는데 좀 돈 좀 기부하시죠. 줬소. 나도 당신 같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소. 돈 논열마지기 떼줄 테니까 가서 지으십시오. 이래 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평양에다가 학교를 짓는 것만 해도 10개 가까이를 그 사람이 지어줬어요. 그래도 돈 쓰는 건 없고 전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돈을 많이 했는데도 어느 날 큰 산이 이래가지고 허벌판에 이 산이 이 쌀 가격에 나왔어. 그래서 돈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백 선생님 저 산 좀 사십시오. 그게 얼만고? 뭐 돈 얼마 안 됩니다. 보니까 싸거든. 그래 좋다. 내가 돈이 있으니까 샀구만. 그래가지고 그 산을 딱 사고 보니까 몇 년 흘러가니까 일본의 경찰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나라 일본 외정시대 때니까 조사하고 보니까 세멘트 가루를 만들 수 있는 그 석회석이 완전히 산덩어리 자체가 석회석이야. 그래가지고 외정시대 때 일본 순사지, 그때 순사라고 그랬죠. 순사들이 와가지고 이 땅 팔아라. 이거는 국가 시책으로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팔아라고 그랬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당 100원에 샀으면 그거보다 100배 가까이를 받고 팔았어요. 그 산덩어리를.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돈을 쓰고 학교를 짓게 했는데도 또 돈이 엄청나게 모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백선생 선생은 돈을 많이 벌었죠. 그래도 돈을 벌리는 만큼 계속 좋은 일에 썼습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그래서 자자하게 소문이 퍼지고 좋은 일을 했다. 그래서 이제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정시대 때 그 신문기자가 찾아왔어요. 그때 마침 신문기자가 찾아오는 날도 열심히 이래 그 일을 하고 있어서 지금 시골에 가보면 이 키라고 해가지고 요렇게 생긴 게 있죠. 곡식 나다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이 까부는 거 있죠. 돌을 가리내고 이 일을 앉아서 하고 있는데 옷도 누더기 옷을 입고 아주 남이 입지 않는 그런 큰 옷을 입고 이래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 그때 기자가 들어닥쳤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백선생 선생님 좋은 일을 하셔서 우리가 좀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새 옷 좀 갈아입고 나오시죠. 그래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이래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사진 좀 찍자고 말이야. 옷 좀 갈아입고 나오시라고. 할 수 없이 그러니까 또 퉁명스럽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뭐가 좋은 일이라고 시끄럽소.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일을 했으니까 옷을 갈아입을 필요도 없고 사진 찍지도 않겠소. 그걸 계속 일만 하고 있었는 거야. 그러니까 기자들이 할 수 없어가지고 그 백선생 선생님의 일하는 모습을 그대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외정시대 때 신문에 난 그림이 아직도 있습니다. 찾아보면. 그래서 요새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완전히 다르죠.
요새는 자기가 뭐 쫓겨난 일, 좋은 일 했으면, 방송국 이리 와서 취재하시오. 뭐 신문기자 찾아오시오. 이래가지고 자기가 위세를 하려고 그러고, 응? 자기가 좋은 일 좀 했으면 10배 이상 불어가지고, 잘했다는 표시를 내려고 하는데, 그 백선생 선생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쫓겨난 일을 했으면은, 또 뭐 나라에 대해서 좀 일 했으면 스스로 자기가 뭐 국민훈장을 받으려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으려고 선거 때 또 좀 열심히 해줘가지고 뭐 표창을 받으려고 말이야.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실제는 상을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상을 받고 또 상 받아놓으면 어디 사무실에 가면 뭐 대통령 표창 해가지고 이 자랑스럽게 걸어놓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백선생 선생님은 그러지 않았어. 당연히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사진 찍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은 우리가 그 백선생님에 대해서 배울 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백선생 선생님은 넘을 위한 삶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 돈 자체를 가치가 있게 썼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버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바로 그 돈을 벌어서 어디다 쓰느냐 이것도 중요한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속담에도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써야 된다. 바로 이런 말은 기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비유를 해보면 우리 재벌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든 간에 그 돈을 사회에 환원하고 복지에 신경을 쓰고 이런 것은 참 좋은 일이다. 그래서 가끔 대기업에도 보면은 이런 그 복지법인을 설립해가지고 효도상도 제정해서 주고 말이지. 또한 어떠한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이런 복지법인을 설립해서 장애인도 돕고 말이지. 할아버지도 이리 도와주는 이런 것은 참 좋은 일이다. 돈을 어떻게 벌었든 간에 그 쓰임새 즉 목적은 바른 일이요 가치 있는 일이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분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양 상이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이승만 대통령 시대 때도 그랬죠. 모 기업의 회장이 있었어. 그 유일한 회장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은 외정시대 때 우리나라 기업이 별로 없고 참 어려운 시대 때 이미 기업을 만들어서 거의 약품을 생산하고 국민 건강에 이바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유일한 회장은 세금도 꼬박꼬박 잘 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기업들이 별로 없고 그런데 아주 국민 건강에 이바지한다 해가지고 그 정부에서 국민훈장을 수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일한 회장은 국민훈장을 받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왜 안 받으려고 하느냐, 너는 다 받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의 말씀이 거룩합니다. 상이나 표창이나 훈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줘가지고 기분 좋게 해서 열심히 일을 하게끔 격려하기 위한 것이 훈장이나 표창인데 나는 그 표창이나 훈장을 주지 않아도 일할 사람이니까 그걸 받아서 열심히 일할 사람에게 훈장을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살아생전에 절대로 훈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그렇지를 않죠. 서로가 표창을 받으려 하고 서로가 훈장을 받으려 하고 이런 것은 그 선생님의 본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거룩한 삶이 아니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삶과 목표와 그 가치 기준에 따라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가 귀감이 되는 사람에게는 배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명예를 위하는 사람이 있어요. 명예. 우리나라 사람보다는 외국의 그 사람을 한번 들어보면은 보통 명예와 권력은 어떻게 보면 맞물려 돌아가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권력이 아니라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워싱턴 같은 사람. 그 워싱턴 같은 사람은 그 미국 정부를 처음 설립하고 초대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을 지냈을지라도
그 다음에 다시 출마를 해도 그분이 당선이 되겠지만은 그 후진들이 제발 이번에 또 되니까 출마하십시오. 그렇게 누차 건의를 했지만은 아니요. 나는 내가 마쳐야 할 임무를 마쳤으므로 더다시 대통령에 출마하지 않겠소이다. 바로 이렇게 하고 물러날 줄 아는 그 신사도 훌륭한 삶, 바로 이런 게 명예를 소중하게 한 그러한 본보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워싱턴뿐만 아니라 미국의 제퍼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퍼슨도 미국의 대통령을 지내고 버지니아 주립대학을 설립한 사람입니다만은 그 사람이 나중에 죽고 나서 그의 묘비명에는 어떻게 써 있느냐. 바로 여기에 제퍼슨이 묻혀 있노라. 이 사람은 바로 버지니아 주립대학을 설립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대통령을 지냈지만 바로 대통령이라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분이 대통령 재직 시에 그 부하들이 또 대통령으로 출마하시죠. 이렇게 건의를 했지만 그 제퍼슨 또한 한 말에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분은 자기가 맡아야 할 시기와 임무를 분명히 알고 퇴임한 사람입니다. 내가 아니라도 대통령 할 사람은 많이 있느니라. 나는 한문한 것으로 족하도다. 이렇게 하면서 그 명예롭게 대통령직을 물러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치가나 이런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그 프랑스의 드골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딱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되자 바로 보따리를 싸가지고 딱 물려주고는 그 자기 시골로 돌아가서 생을 마감하는 그 멋진 정치가 바로 그런 사람은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도 대통령이 딱 그만두고는 다시 원래 자기가 농사를 짓던 땅콩밭으로 돌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록 그 명예롭게 대통령 자리를 물러났고 그래서 대통령직을 물러났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고 또 우리가 남북의 통일 문제가 시끄럽고 하니까 스스로 자칭해서 내가 김일성이를 만나겠노라. 그래가지고 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또는 지금도 바로 좋은 일에 헌신하고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정치가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지도자나 모든 정치 권력자들은 그분들의 그런 명예스러움 바로 이것을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분들은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바로 이런 점이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좀 다른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바로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그 부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권력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은 무슨 국회의원을 지냈다 대통령을 지냈다 이래가지고 말이죠. 그 국회의원 한 번 하기 위해서 7,008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 죽을 똥을 싸면서 돈 있는 돈 없는 거 다 끌어대면서 마누라는 그냥 공장에 가서 분파리를 팔면서도 자기는 출마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그 7.8기로 그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 있잖아요. 물론 그분의 투지와 그분의 어떤 투철한 그 의열을 한번 지내야 되겠다는 그런 정신은 좋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모든 사람을 피해를 주면서 과연 그 국회의원을 지냈다고 해서 누가 존중할 것이냐. 과연 그 국회의원을 하면서 백성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국민을 위해서 진정으로 헌신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국회의원을 했다고 해서 너무 존경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조용히 생각해보면 그 대통령보다도 또는 국회의원보다도 우리가 기업에서 열심히 생산 공장에서 땀을 흘리면서 제품을 만들어서 오히려 생산을 해서 외국에 수출을 하고 돈을 벌어와서 우리 국가 건설에 이바지하는 그러한 생산직 근로자가 오히려 떵떵거리면서 피부나 타면서 말이야. 자기 자랑을 하면서 이러한 어떤 국회의원, 명예롭지 못한 국회의원, 어떤 권력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정치가 보다는 오히려 생산직 그런 조그마한 일을 하는 사람이 존경받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생산 공장에서 일하고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이 더 명예롭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신뢰를 한번 들어보더라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 김복순 할머니 아시죠? 그분은 심지어 할머니가 김밥을 말아가지고 평생을 팔아가지고 이 모은 돈 그래가지고 뭐 빌딩을 하나 샀는데 그 빌딩을 나중에는 이 사회의 희사인 거 아니에요. 복지재단에 그런 훌륭한 사람도 있답니다. 바로 돈이야 벌려고 죽을 똥을 쌌죠. 김밥 말아가지고 한두 푼 모아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버는 돈을 이 사회에 헌납한 거. 그런 사람도 부를 취득하는 과정에는 참 엄청난 고생이 있고 자기 자신도 아깝지만 그 돈을 사회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거. 이것은 참 가치 있는 삶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위에도 이런저런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관찰해 보면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어떤 사람은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돈만 죽자 사자 끌고 가지고 놈을 위해서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못된 짓거리나 합니다. 야, 저 사람 저 가서 두들겨 패. 여러 가지 절마가 나한테 말을 안 듣는데 좀 혼 좀 내줘. 요따구로 해가지고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쓰는 사람, 그런 부를 축적한 사람도 있어요. 또 자기가 노력해서 정당하게 돈을 벌었으면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존경해야 됩니다. 당연히 존경해야죠. 그런데 보통 보면 노력도 하지도 안 하고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을 받은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부모가 열심히 피땀 흘려서 농토를 마련했는데 그 농토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아파트촌으로 변했다면 아파트촌으로.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엄청난 돈을 받았습니다. 보상을 받은 것이죠. 그나마 이 친구는 그냥 한랑하게 놀면서 일도 안 하고 돈만 씁니다. 어디 다니면서 오늘 어디 가서 놀지? 어디 가면 뭐 연계가 없나? 요런 거나 찾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인생 살다가 끝납니다. 내가 봐서는 그런 사람은 인생의 불례적인 삶이야. 노력하지 아니하고 매미처럼 맴 노래만 부르다가 무슨 인생을 살다간 가치가 있겠느냐 이 말이야. 그 돈을 그렇게 모았으면 어떻게 좋은 일을 쓰고 사회에 좀 봉사할 수 있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좀 도와줄 수 있겠는가. 이런데 제발 좀 신경을 써줬으면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 되고 영원히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다른 타의 부르름을 사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삶의 목표 자체가 어떤 부와 권력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예술적인 명예로움을 추구하고 살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예술의 분야에서 내가 이 세계에 헌신하고 봉사하겠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도자기를 만든다든가 또는 그림을 그린다든가 또는 아름다운 멜로디를 작곡한다든가 또 어떤 사람은 평생을 한 편에 영원히 기억에 남는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이제까지 벌은 모든 재산을 투자하고 말이죠. 그 영화가 설령 사람들이 많이 봐서 돈을 벌건 안 벌건 그건 뒷전이다. 오로지 예술성 있는 영화 작품 이 영화를 한번 본 사람에게는 뭔가 심어주고 뭔가 앞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걸작인 예술품을 만들겠다. 바로 그런 철학에 의해서 예술성을 기리기 위해서 바로 돈을 쓰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훌륭하냐 그것은 우리가 여러 각자가 판단할 일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보다는 타와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더 훌륭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데도 그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누구를 위해서 살았느냐 여기서 훌륭하다 안 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또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누구를 위해서 살았느냐 하는 것은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바로 내 가족을 위해서 살았느냐,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 살았느냐. 어떤 사람은 옛날에 보면은 어떤 군에 태어나가지고 그 특히 여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어떤 불쌍한 여인들은 평생을 뭐 어떤 군이만 군에 태어나가지고 이웃 군에도 한번 가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손발이 닳도록 열심히 일해가지고 오로지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식 등록금 마련하고 자식 먹고 살리는데 평생을 다 바쳤습니다. 일본도 한 번 안 가고 미국도 한 번 못 가보고 그냥 그 군에 태어나서 그 군에 죽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러한 모성의 그런 거룩한 어머니의 상은 바로 내 가족을 위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 오로지 내 가족만을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직장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 직장. 직장을 위해서. 직장. 어떤 사람은 보면은 가정에 신경을 못 쓰고 직장에 출근해서 거기서 열심히 일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해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회장은 평생을 그 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 그리고 물론 자기가 설립해가지고 열심히 발전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겠지만 그 책상에 앉아서 마지막 인생을 필요하면서도 그 직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순직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은 직장에 헌신하면서 사회와 국가에 이바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또 세 번째는 바로 사회를 위한 삶입니다. 사회. 우리 주위에는 사회를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적인 업무입니다. 평생을 조금 있는 돈을 갖다가 고아원을 설립해서 그들과 함께 살다가 이래 돌아가시는 사람이 있죠. 또 양로원을 설립해가지고 나의 부모 같은 사람을 모시면서 평생을 나보다 약자인 어른들을 보살피며 살다가 돌아가시는 이러한 복지살들. 바로 사회를 위한 삶이겠죠. 사회. 또 장애인에게 애착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인간, 평범한 인간도 누구든지 언제 사고를 당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평범한 건강한 인간도 예비 장애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장애인에게 따뜻한 사랑을 심어주고 모두가 싫어하고 배척하는 사람이지만 소위 말하는 신체가 불구자이지만 바로 그분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면서 그들과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위에 따뜻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은 사회를 위한 삶이다. 사회를 위한 삶. 바로 이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또한 국가를 위한 삶이 있습니다. 국가. 바로 국가. 나라를 위해서. 옛날에 우리 애국지사들, 독립운동가들 보세요. 평생을 그들은 이 국가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김구 선생님 같은 분은 얼마나 훌륭하신 분입니까? 그런데 그 백범 김구 선생을 배출시킨 그 어머니도 훌륭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 중국에서 그 독립운동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그 백범 김구 선생님의 어머니가 생신이 되었어. 생신이. 그래가지고 생신날인데 그 독립운동가들이 전부 백범 김구 선생의 주위에서 그 김구 선생님의 모친께서 생신이다. 그래가지고 선물을 해주려고 전부 돈을 거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범 김구 선생이 그 사실을 알았어. 그래가지고는 여보게들 이 양 나를 위해서 선물을 주실 양이면은 그 선물 물건을 사주지 말고 돈을 그다서 주면 좋겠니. 그래서 이 독립운동가들이 그 백범 선생님의 그 어머님의 지엄한 부탁이기 때문에 대신 선물을 사줄 돈을 대신 거출을 해가지고 그래 갖다 드렸어요. 그래서 참 고맙다고 하면서 그 백범 어머님께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생신잔치가 간략하게 끝나고 다 돌아가셨어. 근데 며칠 있다가 다시 자기 아들인 백범을 시켜가지고 모두 이 독립운동가들을 집합시켜라. 그래서 어머님의 말씀인지라 또 며칠 있다가 이제 이 독립운동가들을 집합시켰어요. 그랬더니 다 모여서 앉았습니다. 그런데 살못이 이래가지고 백범 어머님께서 이 보자기에 뭐 물건을 이래 가운데 이래 쭉 내놓는 거야. 그러니까 다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끌러보시게. 그래서 한 분이 이래 그 보자기를 끌러봤어요. 그러니까 건총이 2자루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범 어머님의 그 하시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이 거출한 돈으로 이 건총 2자루를 샀네. 모두 나라의 독립을 위해 써주면 고맙겠소. 그래서 거기에 참석했던 그 모든 독립운동가들은 역시 백범 선생님의 어머니시구나. 그래서 모두 고개 숙여서 고맙게 생각하고
더욱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그분들 모두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살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우리 이웃에는 아직도 이런 독립운동가와 애국지사들의 그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분들은 옛날에 우리는 잘 먹고 호의호식할 때 바로 만주에 뿔뿔이 흩어져서 학교도 못 나오고 배우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온 우리의 주위에 애국지사들의 그런 후손들이 많습니다. 바로 그분들의 노력과 헌신을 대비해서 우리는 그분들에게 잘 해드려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앞으로 또 조국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또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국가를 위한 바로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국가를 위한 삶에는 참 여러 사람도 있어요. 응? 심지어 옛날에는 보면은 그 기생집에도 기생도 이런 나라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한참 외정시대 때 이리 독립운동가들이 막 도망을 다니고 또 뒤에 일본 순사, 일본 경찰들이 막 이래가 쫓아올 때 되면 자 피할 데가 없으니까 갑자기 술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이런 술집에 보면은 기생들이 있었어요. 그때 기생들만 해도 지금처럼 양복 입고 뭐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전통 옷 입었죠. 쭉 한복, 치마도 이제 큰 치마, 통치마 이런 걸 기생들이 많이 입고 있었어요. 그래 헐레벌떡 술집으로 뛰어들어오니까 그 기생이 있으니까 나는 독립운동하는 사람이요. 제 몸을 좀 숨겨주시죠. 요 뒤에 바로 지금 순사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시죠. 들어오시오. 그래가지고 숨길 데가 있습니까? 바로 이 치마가 크니까 이 치마 밑에 숨긴 거야. 치마 밑에. 그래 치마 밑에 이래 뚝 그래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치마가 불렁아 이러니까 문을 열어봐도 모르는 거야. 순사가. 아가씨 여기 못된 놈 도망 안 왔을까? 예, 안 왔는데요. 보니까 저쪽으로 소리가 나는데 저쪽 담넘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독립운동가가 살아난 일도 있다 이 말이죠. 바로 기생도 우국을 하고 나라를 위해서 충정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국가를 위한 삶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를 위해서 사는 삶이 있겠지만 다섯 번째는 바로 인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류. 우리 어떤 민족이나 어떤 국가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모든 전 인류를 위해서 살아가신 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을 하는 것을 방지시키고 평화 협상을 맺게 하고 소위 말하는 노벨 평화상 같은 것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낱 지적한다면은 그 유명한 인도에서 공헌하신 그 수녀님 있잖아. 수녀님. 그런 분들. 그래서 참 인류를 위해서 일한 사람, 어떤 민족이나 국가의 차원을 넘어서 또 성인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이나 석가님이나 공자님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나라나 어떤 민족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산 사람, 바로 이런 것은 인류를 위한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저 다섯 가지 중에 어떤 목표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물론 가족을 위해서 사는 삶도 좋고 직장이나 사회나 국가를 위해서 사는 삶도 좋겠지만 내가 하는 일 자체가 바로 가족도 해당이 되고 직장, 사회, 국가, 인류에게 모두가 해당되는 일 같으면 더없이 존경받을 만한 일이겠죠. 우리 인생의 삶에 대해서 하나의 그림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인생의 삶은 검은 보자기에 쌓인 삶을 살 것인가, 화려한 보자기에 쌓인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은 선택은 내 개인에게 주어져 있겠지만은 바로 이것을 보자기라고 한번 해봅시다. 보자기. 이걸 보자기라고 하면 우리가 복주머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끝에는 상당히 화려해. 막 번쩍번쩍하고 막 금빛이 있어요. 그러나 이 속을 들여다보면 요 못된 뱀이란 놈이 요렇게 따뱅이를 틀고 있어. 따뱅이를. 그러나 이쪽에는 검어. 아주 보잘것이 없는 보자기야. 검었습니다. 끝에서 보니까 누추하고 외롭고 아주 형편이 없어.
보자기가 아주 누더기야. 그러나 이 속에는 보니까 번쩍번쩍하는 보화가 빛나는 그러한 보석이 들어있어요. 바로 인생은 이 두 가지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보자기 속에 쌓인 뱀의 인생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삶에는 끝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검은 보화가 숨겨져 있어. 바로 남루하지만은 그 속에는 양식과 교양과 모든 삶 자체가 검은 보자기 속에 쌓인 보화가 될 것인가.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화려한 보자기 속에 쌓인 뱀이 되지 말고 바로 남루한 보자기 속에 쌓인 검은 보자기 속에 쌓인 보화를 선택하시라고. 바로 이것이 가치가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과연 내가 내 양심을 들여다볼 때 인생을 살아온 삶 자체가 과연 가치가 있었는가? 화려한 보자기 속에 쌓인 뱀은 아니었던가? 아니면 나는 검은 보자기 속에 쌓인 진정한 보화일 것인가? 바로 여러분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쌓인 뱀이 되지